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 거부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어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대표에 딱 출마를 했습니다. 네, 아름답게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경태 의원님. 네, 많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을 만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특히 청년분들이 이번에 저에 대한 호감도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수정에 대한 청년들의 호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지도 높았어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서 항상 조경태 의원과 저를 소개할 때 네. 소년급제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표현조차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춘석 태풍이 여의도 이준석 이준석 태풍이 여의도 정계를 이제 강타하고 있는데요. 네. 다선들 이제 정치 오래한 다선들이 자랑이 아니라 예. 흠이 되는 그런 지금 세태가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 조경태 의원님은 이번에 저는 볼 때 그렇습니다. 떨어졌지만 가장 남는 장사를 했다. 일단 당대표 5분 중에서 꼴찌를 면했잖아요. 이게 좀 대단한 겁니다. 오선이 꼴찌를 면했다는 게 이 태풍 속에서 대단한 내공이라고 보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꼴찌를 면해서 축하해드리고 싶은 감사합니다. 심정입니다. 조경태 의원께서 뭐 대표에 나갔는데 아무튼 젊은 사람들의 지지가 컸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경태 의원은 품격. 특기가 네. 현장 연설이 아주 탁월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준석이가 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조경태가 떨어졌다. 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아주 네. 잘 말씀 주시면.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연설을 했는데 뭐 꼰대다 수구다 그러면서 대단히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요, 그 한쪽에서는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도 들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또 시원섭섭한 느낌이 들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대표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그 보수 정당을 꼰대당이라고 저희들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야당에게 저희들이 이제 역공을 네. 꼰대 정당으로 받고 수구 꼰대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네. 좀 저희들이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참 좀 뻔뻔하다. 왜냐하면은 부동산 조사를 미루면서 이 처음에는 감사원에다가 말도 안 되는 조사 받겠다고 하더니 그다음에 이제 건의기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한 10일 정도를 의원들 동의서를 안 줘요. 그래서 네. 오늘 겨우 아마 원내대표가 오늘 연설을 하니까 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느끼는지 오늘에서야 이제 동의서를 제출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에게 좀 미안하다는 그런 이야기. 정치가 염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미안한 일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염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도찐 개찐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쓴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안민석 의원이나 저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그 자유로운 네. 투기와 자유로운 그런 의원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도 뭐 네, 전향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뭐 여야 의원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의 의혹도 있고 또 건의위에 또 실질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또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좀 더 단호하게 좀 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가야 되고요. 다소 늦었지만 국민의힘도 건의위에 어쨌든 이 안을 올린 그 자체가 상당히 좀 다행스럽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조경태나 안민석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바다라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 지금 국민의힘은 12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네. 워낙 여기가 부자 정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네. 쪽이. 네네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부유하게 태어난 금수저 출신이나 네. 또 후에 돈을 많이 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의 전수조사를 건의기에서 하게 되면은 12명, 102명. 102명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네. 건의기 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의원이 조경태 외 몇 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대부분 다 걸리지 않을까. 정말 큰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고 일단, 보자고요. 네,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요. 예. 예. 저는 절반 정도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에 새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청년 정책 계속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청년인 건 맞는데 어떤 청년 정책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청년 이준석이 대표가 되자마자 한 분은 힙합을 하고 한 분은 뭐 춤을 추고 한 분은 또 롤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청년 정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했다 보는 게요. 예. 정치라는 거는요. 선거라는 거는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지금 따라해도 지는 겁니다. 안민석 의원 지금 명언 계속 나옵니다. 정치라는 것은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있어야 된다. 정치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네. 이준석 바람 태풍이 불죠. 네. 태풍이 1년 내내 가는 거 봤습니까? 2, 3일 만에. 바람이 몇 달 동안 계속 가는 거 한 봤습니까? 일주일 태풍과 바람은 그치기 마련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민주당은 잘못된 부분은 반성을 하고 인정을 하되 네. 더 과감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당당히 가면서 그렇죠. 변화와 혁신을 선도를 하는 그런 정치를 보여줘야 되는 그렇죠. 것인데요. 그런데 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지. 예, 이준석 대표의 일시적인 저 바람을 부러워하거나 따라해서는 우리는 필패한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이번에 특히 이번 대선은 2030의 마음을 잡는 후보가 그렇죠. 결정적으로 네. 이길 수 있다고 저 보는데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4.7 보궐선거라든지 이번 이준석 바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MZ세대들이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희망 없이 분노하고 있었구나. 본인들의 그런 그 절규를 지금 표출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성세대들이 MZ세대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 586 세대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 터지고서 20년 넘었고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사회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 과연 우리 586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정치를 하면서 이 판에 뛰어들어갔는데 불평등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한 집단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단기적인 대책에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특임 장관, 구조적인 문제를 지속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장관은 필요하겠죠. 그런 것과 아울러 실제로 MZ가 이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에 우리 기성세대가 아주 적극적인 각오를 가지고 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저 같은 경우는 2030 신인 후보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네. 또 권유를 해서 네. 젊은 MZ 세대들에게
정치를 맡기는 저희들은 새 정치 구시대 인물로는 새 정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는 내년에 지방선거부터 그런 기반을 그런 기회를 여야가 함께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합의 약속 실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지역구에서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정용태 의원님. 예, 그 어떤 여러 가지 말씀이 뭐 상당히 변화하자는 그런 뜻에는 동의하고요. 제가 이번에 토론회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공정의 사다리를 위해서 사법시험 제도를 갖다가 부활해야 된다 하는 주장과 그다음에 교육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대학 입시의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구체적인 토론 그리고 또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넣어서 더 이상 불필요하게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야 된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저는 여야가 좀 더 이걸 좀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아마 젊은 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응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주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젊은 세대들에게 조경태 의원은 본인의 주장과 제안이 아주 여러와 같은 각광을 받았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아니 좀 근데 듣기 좀 조경태 거북하고요. 의원의 청년 정책은 나왔는데 이준석 대표의 청년 정책은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나의 이야기가 기성세대들이 호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구나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젊은 MZ 세대들의 그런 이야기거든요. 예. 두 번째로 자, 비트코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이전에 젊은 세대들의 목소리는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가. 예. 우리의 삶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네. 피폐해진 현실에 대한 이러한 구조를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이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의원님이 지금 이런 대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정기록은 현실을 6시에 구조적으로 2부에서. 바꾸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11살 현지와 3살 터울의 오빠는 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통증을 느낄 수 없고 땀도 나지 않는 희귀병. 게다가 경계성 지능장애와 근육이 위축되는 신경장애까지 겹치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걱정만으로도 벅찬 요즘 엄마의 한숨은 또 늘었습니다. 매일 고속도로를 타고 식품 배달을 하는 남편의 백내장이 심해지면서 실명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생계와 아이들의 치료비. 이 막막한 현실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현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힘이 되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라도 서쪽을 중심으로 비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5mm 내외의 비가 예보돼 있고요. 제주도는 내일 낮 동안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역시 양은 5mm 내외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전국의 하늘이 흐리다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겠고요. 따라서 내일 흐린 하늘 속에 기온이 그렇게 높게 오르진 않는데 남부지방 중심으로는 27, 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세종, 대전, 광주 25도, 대구 27, 강릉 28도 정도 예상되고요. 주로 동쪽이 조금 더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은 내일 24도로 오늘 25도보다도 기온이 약간 더 낮 동안 내려앉을 전망입니다. 토요일부터 다시금 더워지는데요. 맑은 하늘 속에 서울은 27도까지 기온 오르겠고 대구와 순천 30도로 더워집니다. 일요일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 29도, 일요일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더 더워지겠고요. 토요일 이후 당분간은 쭉 30도 안팎의 더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내일까지 좋음에서 보통 예보로 대기질 청정하겠고 오존 농도도 내일까지 보통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비록은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온 후 이어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의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품위와 미래 비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형적인 구태 정치, 근거 없는 비난과 막무가내 주장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차별금지법 관련 이 대표 발언 등을 놓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 대표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논의에 뒤처지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태스크포스는 오늘 2차 회의를 열고 국내 백신 산업의 가치 사슬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백신 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한 10개 부처별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이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택배노조는 15일부터 이틀 동안 여의도 공원 일대에서 대규모 미신고 불법 집회를 벌이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두고 매몰된 시내버스 운전자를 탓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오늘 오후 붕괴 사고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나오자 광주시민사회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오전에 정치비책 정비록 이어가겠습니다. 안민석, 조경태, 안민석 두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배국님께서 젊은 당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당의 정책이 얼마나 국민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되 제 갈 길을 가는 게 정답입니다. 국민의 눈이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하고 좀 논쟁이 조금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준석 대표가 아마추어 같다 이렇게 좀 던졌어요. 계속해서 견제구가 날아갑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요즘 좀 많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카드를 내심으로 지금 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나. 버리면요? 예, 버리고
대안을 찾는 그런 과정에 지금 돌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 대안이 최재형이든 심지어 오세훈이든 윤석열 카드는 버렸다. 그런 난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보통 시합을 할 때 본인이 준비가 안 됐거나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약점이 있으면은 그 링에 올라가기 싫은 거거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리스크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경선을 하게 되면은 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이라는 링에 올라가게 되면은 줄리가 누구인지를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리요? 아주 치사하고 아주 국민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되고 또 그 해명에 대한 공격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을 윤석열 전 총장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선을 두려워하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그 이면에 윤석열 리스크의 내용과 본질을 국민의힘에서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을 틀어내고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큰 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또 다른 후보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좀 세심하게 윤석열이 하고 국민의힘 관계를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지금 국면이다. 그렇게 조경태 의원님. 글쎄요,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이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지나친 그 예측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유력한 그 대선 주자 후보군에는 항상 들어와 있고 예. 또 타 후보들에 비해서 상당히 그 지지율이 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어떤 후보든지 차별하지 말고 모두 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예. 그 대선 그 경선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 전 총장도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우리 당에 입당할 것이고 네. 또한 또 같이 공정한 경선에 그 레이스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조경태 의원님. 신중한 분인데 예단하시지 않는 분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면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이준석 효과가 아마도 내년 초까지는 간다 보거든요. 내년 초까지요? 예. 대선 때까지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경선 관리만 좀 잘해서 잘하면, 네. 그리고 또한 그 우리가 야권이 그 분열된 형태가 가장 좀 안 네. 좋은 그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대통합의 모습으로 간다 하면은 저는 어떤 후보든 공정한 경선에서 승리하는 분이 저는 내년에 대권까지 가고 또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합치기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것만 물을게요.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유리합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피하는 게 유리합니까? 국민의힘한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든 저는 그 후보가 되는 그 후보가 네. 저는 정권 창출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저는 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후보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 시중에 그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 비정상화되어 있는 이 국가를 이제 정상화시키고 지금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편한 부분, 특히 경제적 난국에 대해서 좀 새로운 그 인물이 나와서 그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 여망이 전국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잘 아시다시피 호남에서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상승해서 10%를 넘었습니다. 지금 20% 가까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 변화에 대한 그 반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윤석열
그 대권이라는 것은 한 나라를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예. 지금처럼 벼락치기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리스크에 따른 이 검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가지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고심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소위 지금 간을 너무 본다. 그래서 간성열이라는 그러한 좀 우스갯소리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본인의 리스크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알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해서 반드시 경선할 것이다. 그렇게는 저는 꼭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 후보 정해라고 그러고 본인은 3지대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다가 계속 끄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의 시간을 계속 늦추는 것이죠. 그리고 막판까지 끌다가 막판에 그냥 국민 여론조사로 그냥 한 표로 그냥 후보 정하자라는 식으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을 머릿속에 더 선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조경태 의원님. 우리 안 의원께서는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런 어떤 주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게 너무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간을 너무 오래 본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면은 이게 또다시 그 유권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식상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라면은 저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입니다. 예. 사실은 저는 그렇게 좀 명쾌하게 들어와서 국민적 그 검증을 또 절차를 밟으면서 저는 정당한 그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는 그것이 좀 당당하게 보이고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만 하고 뭐 민주당 뭐 내부에 지금 경선 논란 그런 거 뜨거운데 그런 거는 왜 안 물어보세요? 지금요. 주 기자도 지금 정치 뭐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정치권에 이슈가 다 지금 국민의힘 주도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차마 주 기자님까지 이렇게 시류에 편성하는 듯한 그런 오해를 받게 생겼네요. 그거는 주 기자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닌지라는 걸 아시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 지금 민주당 내부 질문 하나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까지 했어요.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개혁을 위해서 그다음에 정책을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왜 지금 삿바싸움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짜증나는 게요. 네. 경선 연기하자마자 이 논란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거는 부질없는 논쟁이에요. 왜냐하면은 시합을 하는 선수들이 다 합의를 해놓은 룰이 있어요. 또 당원들이 합의를 하는 룰이 있어요. 근데 의원님 지금 대선 직전에 맨날 이 경선 룰 가지고 그렇게 싸워놓고 그렇죠. 4년 전에도 문재인 경선 후보는 일정대로 하자. 그다음에 2, 3위 달리고 있는 안희정, 박원순 경선 후보는 연기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거는 지는 쪽에서 2002년에도 있었어요. 네, 지는 쪽에서 항상 연기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민주당 지금 혁신하고 쇄신 속도를 아주 가열차게 정강석처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선 연기하자 말자 이걸로 논란 벌이니까 짜증 나고요. 조경태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부질없는 논쟁을 빨리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민주당의 지금 정치 행태는 별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경선 연기 논란에 의해서 계속 감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국민들에게 좀 실망감과 피로도를 많이 높여주는 정말 재미없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안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원칙대로 가면은 어떤 정당이든 예측 가능한 모습들이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정비록 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